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애플 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해 무드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또 중간중간 좀 서로를 견제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애플은 이제 AI 서비스에 있어서 약간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업 중 하나인데 최근에는 중국 내 아이폰에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알리바바와 협력을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의회는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데이터가 넘어갈 수도 있고 데이터 노출이나 검열 강화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알리바바를 미국 기업의 거래 금지 리스트에 올리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기사도 같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런 사안들이 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늘 그렇지만 AI가 이제 과거에 이제 핵과 비슷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는데 AI가 그냥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단순한 이제 중국과 그 교역에서 이제 조심하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정보와 권력을 통제력을 가진 수단이기 때문에 애플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전은 단순한 알리바바나 중국 정부나 군사 기술과 연결고리를 자극한 셈이기 때문에 의회나 이제 행정부도 이제 이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애플이 약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중립을 좋게 말하면 글로벌 중립인데 선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라는 거예요.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플은 그동안 중국 시장을 핵심 매출처로 삼으면서 정치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압력에 균형을 맞추는 동시에 중립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전략을 유지해 왔는데 이번 AI 어쨌든 계약은 미국 기업이 이제 중국의 군 기술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조차도 이제 중국 편이냐 미국 편이냐에 대해서 아빠 편이냐 엄마 편이냐 이제 정확하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중립 전략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래서 애플은 공급망이나 기술 파트너나 데이터 구조면에서 미중 갈등의 압력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에서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에 더해서 이제 미국이 정확하게 노선을 정하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리바바 제휴는 사실 중국 AI 생태계의 강화로 직결되는데 애플이 사실 중국에서 계속 고전한 이유 중에 하나는 AI거든요. 그래서 AI 쪽에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거 AI를 자체적으로 하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알리바바든 텐센트든 어디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애플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알리바바랑 손을 잡았는데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쨌든 알리바바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 미국이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정말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반발하고 있는 이유인데 이걸 어떻게나 알리바바 해결해 주겠다는 건데 이게 미국이 하지 말라는 건 정말 이게 딜레마인데 어쨌든 단순히 애플 기기에 AI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의 인공지능 역량이 강화되고 나아가서 이제 중국 전체의 AI 기술 자립과 이제 군민 간의 어쨌든 기술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이고 이번 제휴로 해서 민간 기업의 계약이 아니라 이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에는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리바바 제재 검토는 이제 미중의 철회 장막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거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그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뭔가 두 사람이 이제 해결을 좀 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와 이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오른 거가 검토 중이라는데 하회의식의 제재가 이제 계속되면 이게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 차단이 되고 독립적인 어쨌든 진화 경로가 분리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제 이것이 이제 선택에 강요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애플한테 미국과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를 선택할지 확실하게 정해라. 노선을 미국 쪽에 좀 서라라고 좀 어떻게 보면 강요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무역 협상이 어느 정도 화해 무드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했을 때 애플의 중국 시장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영향을 좀 끼치게 될까요? 네. 이게 애플이 이제 중국 내 소비자 전략이 양면 압박에 놓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로 위상이 좀 있고 아이폰이다가 맥 웨어러블 꾸준히 수요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AI 쪽에서 약간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에 대한 애플 소비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애국 소비를 장려하고 있는데 미국은 또 이런 부분에 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국에서 이제
샌드위치 압박이 좀 있는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이궁항인데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쨌든 해결책을 본인이 압박에 놓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딜레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힘겨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해결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 점점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급망 개편에서 이제 탈중국이 가속화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립 면에서 애플은 이미 인도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이전을 하고 있고 협력사도 다 탈중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폭스콘도 최근에 인도로 다 벗어나고 있고 펜트론도 중국으로 이제 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 내 AI도 이제 제한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품 차별화든가 사용자도 격차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버전이나 성능도 차별화를 초월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 턴키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정치 리스크의 이 사업화가 기업의 지정학적으로 경영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외교학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